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13일 밤 8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는 이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약속해드린 대로 소상공인 외의 지원금에 대해서 뭐 특고 프리랜서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긴급생활지원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설명 중에서 긴급생활지원금 가볼까요? 자, 생계의료급여 받으신 분들 100만원, 주거교육급여에 차상위 한부모이신 분들은 7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이번에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정부 아니죠, 그죠? 국회에 가서 이 금액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건 정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금융지원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지원금이에요. 근데 금융지원은 융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상세 설명 때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큰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특고 프리랜서가 가장 큰 이슈겠죠.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변 이런 특고 프리랜서에게 100만원 지원 들어갑니다. 70만 명이고요.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갔던 대상자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지원금. 그 다음에 택시 버스 기사. 택시는요, 개인 택시 아닙니다. 법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 지원금.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거로 얘기하면 방역지원금, 지금으로 얘기하면 손실보전금에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택시는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용제 노선 이런 분들에게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저소득 예술인에게 1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요약이고요. 딱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은 누구에게 얼마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딱 시간 되신 분들은 앞으로 더 들어주시고 시간 안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 남아 계세요. 자, 시간 되신 분들 이제 남아 계셨죠? 그럼 우리가 공문을 보면서 우리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생활안전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그 다음에 차상위 한부모 계층 같은 경우에는 75만원 4인 가족 기준이고요. 그래서 긴급생활지원금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금융지원 같은 경우는 3종 패키지가 나왔는데 사실 뭐 큰 의미 없다 보여집니다. 안심전환대출, 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근데 고금리의 변동금리인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 없어요. 한도가 5억 원까지인데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 베이시스 포인트, 1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1%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베이시스 포인트 쓰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일단 뭐 공문이니까 이렇게 썼겠죠. 아무튼간에 요거는요 0.1%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0.1% 포인트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보금자리론이 뭐냐?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부동산 대출, 우리가 주담대에서 정책자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을 산다 그러면 은행 가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런 보금자리론, 정책자금을 알아보셔야 돼요. 왜? 금리가 쌉니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뭐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다 기준이 있어요. 뭐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대신에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여러분 그 사실 서울 안에서 대출 받을 때 서울 안에서 주담대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정책 자금은 못 받아요. 요즘에는 워낙 값이 뛰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기준점 뭐 6억 원 이하의 뭐 집을 산다 그랬을 때 은행 가면 봐봅니다. 진짜 이런 정책 자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금, 물론 소득 기준도 있겠지만은 이 정책 자금을 받아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보금자리론도 금리가 낮은데 이거에 대비 최대 0.1% 정도 1%포인트 정도 더 인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그런데 문제는 주담대잖아요. 집 없으신 분들한테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1200만원 정도의 한도로 해서 대출 지원해 주겠다. 뭐 저신용자 특례보증에서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 공문 나오면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도 뭐 크게 와닿지 않아요. 에너지 바우처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특고 프리랜서 가겠습니다. 자, 특고 방과후 강사,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방판, 이런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20개 주요 업종인데, 야,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1차 추경 때요. 1차 추경 때 특고 프리랜서가 9개의 업종은 제외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따져보니, 나라에서 따져보니, 야, 이 9개 업종은 소득이 더 늘었어. 그래서 안 줄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9개 업종이. 그중 9개 업종 중 대표적인 게 보험 설계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돼 있죠?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빠졌어요?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 9개 업종도 다 포함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잠깐 공문 보고 올게요. 전 무조건 팩트 중심, 공문 중심입니다. 썰 안 풀어요. 무조건 공문으로 저는 무조건 저를 증명하죠. 자, 이게 1차 추경 때였습니다. 1차 추경 때에 나오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이제는 추경안이었고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9개 업종, 제외 직종에서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뭐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 퀵서비스 기사 이런 분들은요 제외됐었어요. 안 줬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나왔었대 1차 추경 때.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85%만 줬어요. 85% 주고 이런 분들을 제외했었죠. 이런 분들이 15%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68만 명에게 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70만 명입니다. 더 늘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분들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금액도요. 이때 금액도 1차 추경 때 금액도요. 기존 수급자 50만 원 줬었고 신규는 100만 원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죠? 자, 이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70만 명이잖아요. 70만 명. 그죠? 100만 원이에요. 이게 따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그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상세 공문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나온 거고, 이거는 딱 세 줄이잖아요. 추경안은 이게 대략적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세 줄을 가지고 일단 해석한다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9개 업종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만약에 빠졌으면은 여기에 보험 설계사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9개 업종 제외됐던 업종 중에서 보험 설계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1차 추경 때처럼 9개 업종 제외시킨다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여기 명단에 빠졌어야죠. 근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아마 이 70만 명의 이 명단은 아마 특고 프리랜서는 다 주지 않을까. 100만 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죠?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상세 공문 나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또 특고 프리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경안이다 보니까 딱 세 줄밖에 없어요 현재는. 이해되시죠? 그래도 아마 궁금한 게 풀렸었을 겁니다. 15% 9개 업종 이거 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좀 안심을 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택시 버스 기사,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는요 또 질문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방역지원금 받았을 때도 개인 택시 기사분들 방역지원금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받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택시는 뭐예요? 법인 택시 기사예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 비공용제 노선 버스 기사분들 대상으로 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금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이제 이번에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경안이다 보니까 이제 상세하게 또 공문이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어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매출 감소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공문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손실 보전금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여기에 보세요.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370만 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매출 감소율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매출 감소율 나오는데 아마 이런 논란 아니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매출 감소를 볼까요?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금은요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줬었어요. 항상 뭐 방역정이든 뭐든 간에 기준이 뭐였냐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줬었습니다. 그 과거 좀 공문 좀 보고 올게요. 자, 이게 앞에 보시는 게 1차 추경 공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거는, 그 전에 보셨던 거는 2차 추경이고, 요거 지금 1차 추경이에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그대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같은 부분, 요 부분이죠. 자, 1차 추경 안에 이거는 정부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1차 추경안과 2차 추경안 여러분 보시는 거 요 단계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1차 추경안 때 보세요. 지원 대상이 320만 개사. 그죠? 근데 이게 국회가 통과되면서 332만 개로 늘어난 겁니다. 원래 정부안은 320만 개였다가 국회에서 논의돼서 332만 개로 그때 이제 늘어난 거고, 일단은 1차 추경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보세요. 지원 기준에 기준날 나오고, 기준이 뭐예요? 매출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항상 지금까지 모든 지원금은요 매출 감소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원 금액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지원 금액 300만 원. 그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 공문 가볼까요? 이번 공문. 자, 이번 공문 어떻게 됐어요? 지원 대상이 있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용이 없어요. 지원 금액 이렇게 나오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조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모릅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 항상 지금까지의 기준은 매출 감소가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세 공문을 봐야 알아요. 그건 정말로. 저도 마음 같으면은 이번에 무조건 줍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거 가지고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매출 감소율은요, 여기서 말하는 매출 감소율은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매출 감소해야지만 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출 감소율은 왜 따지냐면 지원 금액을 차등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뭐 매출 감소한 기업에만 준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매출 감소율은 지원 금액을 차등하기 위해서 썼을 뿐이지 지원 기준을 나누기 위해서 쓴 매출 감소율 기준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러면 매출 감소 안 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꼭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든 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항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세 공문을 나와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정님 1차 추경 때는 많이 받았잖아요. 매출 감소 안 하신 분도 받았습니다. 매출 늘어난 분도 받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 왜 받았죠? 공문 보고 올까요? 자, 앞에 보시는 게 이제 방역지원금 공문이에요. 상세 공문. 이제 중급에서 나온 거. 자, 보세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문의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되는 사업체. 이게 뭐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돼요? 매출 감소를 간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 감소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사업체는 매출 감소가 안 된 겁니다. 기준일에. 그런데 과거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 그러니까 과거에 줬던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요, 여기 써져 있죠.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게 되셨죠. 그럼 이번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공고 저는 요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러니까 요 문구가 그대로 있다는 게 아니라 370만 개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1차 그러니까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은 매출 감소로 본다. 요런 문장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추경안이다 보니까 상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 주시면 상세 공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이유가 이건 추경안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제는 상세 공문 나와야 알 수 있는데 이번에 370만 개 사잖아요. 그러면 공문에 정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차 방역 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은 매출 감소를 인정을 하겠다. 1, 2차 방역 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은 매출 감소를 간주를 해서 주겠다. 방역지원금 때 그런 문구가 정확히 있잖아요. 희망회복 자금 받으신 분들, 버팀목 자금 받으신 분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받으신 분들은 매출 감소 간주하겠다. 실제 매출 감소 안 해도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 문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1, 2차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고스란히 이제는 매출 감소 안 해도 받는 거겠죠. 그래서 370만 개사가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상세 공문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370만 개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 생각을 해봐요. 이해되시죠? 제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제 마음 같으면은 매출 감소 안 해도 줍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니까 썰 안 풀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 사례는 뭐라고요? 항상 매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상세 공문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팩트는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기준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문 봤을 때 방역지원금이나 1차 추경 때는 뭐였어요? 기준일이 있었죠. 조건이 뭐였어요? 어느 날 이전 이런 게 있었죠. 폐업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항상 지금까지 지원금은요 항상 기준일이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사업자가 살아있어야 돼. 폐업하면 안 돼. 이렇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원래 있어 왔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분명히 기준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추경안 안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상세 공문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폐업은 좀 밀어주세요. 폐업하실 분들은 조금만 견딜 수만 있으면 좀만 견뎌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분명히 금액은 크게 나올 거고 분명히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나올 건데 폐업을 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가 매번 영상을 통해서 견딜 수만 있다면 폐업은 조금 밀어주십시오.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너무 예상되는 거예요. 금액은 크게 나올 텐데 이게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폐업은 좀만 밀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폐업은 뭐 내가 하고 싶어나 하나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시는 거죠. 그죠? 압니다. 하지만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예상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기준일은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공문에 기준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상세 공문 나와봐야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마음을 조아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1, 200이었으면 그냥 그냥 뭐 말지 뭐 그럴 텐데 이게 최소 600이다 보니까 만약에 기준일이 딱 나오잖아요. 공고일 기준일로 폐업자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날짜에 폐업자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폐업하신 분들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따지면 그러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저도 마음 같으면은 뭐 다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뭐 공문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뭐 판단할 수가 없는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상세 공문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 상세 공문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거는 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다른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들은 뭐 받는데 뭐 폐업자도 다 준대. 그거 믿고 있다가 안 나오면 얼마나 허탈감이 커요. 그죠? 못 받는데 그러면 지금도 실망감이 크잖아요. 팩트는 뭐냐면 아직 이거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사업자 살아있고 1,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또 물론 그 개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또 못 받는 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로 상세 공문 나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뭐 나중에 그 구독하신 분들은 한번 예전 영상 댓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정님 때문에 이 신청 끝까지 가서 100만원 받았습니다. 300 받았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실 때마다 그때 제가 유튜브를 잘했구나라는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그런 인사를 해주실 때마다 못 받을 뻔했는데 나는 나는 그냥 어차피 못 받을 거라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여정님께서 끝까지 해보라 그래서 이 신청 끝까지 가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막 이런 글들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도 보람도 느끼고 뭐 제가 뭐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뭐 제가 드리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신청 안 하고 내가 몰라서 못했으면 또 너무 바쁜 나머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깜빡 잊었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제가 알람 울려드리고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신청 방법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남겨주시는 거겠죠.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아직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분이 이분은 제 구독자가 아니신 것 같아. 어떤 분께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 구독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추경안이잖아요. 상세 공문 안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원 접수 사이트 없어요. 아직은 하는 방법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어련히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이트 오픈되고 신청 방법 나오면 제가 다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여정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근데 아마 제 구독자가 아니라서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다 상세하게 나오면 다 제가 하는 방법 접수하는 단계 밟아가면서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이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 우리 구독자님만 남아 계시고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이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만 남아 계셨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여정 패밀리님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9시가 넘어갔네요. 불금이죠. 이제는 토요일이 다가오네요. 주말 장사 잘 하시고 항상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가정의 행복 또한 무엇보다 가정의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제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밖에는 못하지만은 제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희망해 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힘내라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멀리 있지만 전국에 계시지만은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같이 보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 9시 13분 지금 한 호흡을 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매장을 정리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손님과의 다툼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매상이 오늘 너무 안 나와서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매상이 잘 나와서 웃기도 하고. 9시 14분 이 시간을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